많은 사람들이 매드맥스 1편을 보고 열광했던 이유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뿐만 아니라 녹색의 땅을 향한 그녀의 여정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그 희망에 따라 삶과 죽음을 선택합니다. 주체적으로 삶과 죽음을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한 주체성은 그리스 신화적인 영웅을 떠올리게 합니다. 헬레니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 눅스는 희생을, 케이퍼블은 인류애적인 사랑을, 1편 후반부에 퓨리오사는 자유와 해방을 선택하죠.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내세적이고 신본주의적인 헤브라이즘과는 달리 현재의 삶과 사람을 지향합니다. 1편에서 헤브라이즘적인 구원을 추구한 인물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인본주의적 희망은 모두 그대로 실현되는 반면 아득한 이데아를 꿈꾼 사람들, 시타델에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안정적인 후예를 통한 영생을 꿈꿨던 이모탄, 지배에 저항하여 비폭력을 꿈꾼 앙가라드, 그리고 전반부의 퓨리오사도 막연히 그린플레이스를 쫓아 무모한 여행을 떠났죠. 영화를 보다 보면 전투에서 죽으면 바랄라로 간다는 워보이들의 신앙에 묻혀서 그렇지 힘겨운 여정에서도 주문처럼 그린플레이스를 되뇌이는 퓨리오사와 아내들도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자기가 어떤 외국계의 회사를 나왔는데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연봉 1억에 하루 2시간만 일해도 되는 좋은 직장을 주선해준다고, 근데 지금 당장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면 따라가실 겁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이비에 혹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같은 현실을 살기 때문에 믿져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쉽게 갖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1편의 유일한 정상인은 매드 맥스밖에 없습니다. 하도 낚이고 고생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니까요. 맥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작중 대사를 통해서도 본인이 못을 박죠.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반부에는 아주 재갈을 물게 되고 그린플레이스니 평안히 하는 이상적인 가치에는 알바노를 시전하죠. 퓨리오사를 생포했을 때에도 이모탄의 포상을 기대했던 눅스와는 달리 그저 자신의 부츠를 돌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존주의자입니다. 첫 등장이 황무지였던 것처럼 그게 그가 황무지를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반면 퓨리오사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맥스와는 달리 인간스럽게 헛된 희망을 품어서 절규하기도 하지만 희망찬 내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감정과 희망은 삭막한 세상에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풍요로운 녹색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1편이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었던 이유는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입체적인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통해 맥스는 희망을 품고 퓨리오사는 현실을 직시하죠.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어딘가 결핍된 그들에게 자신을 몰입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죠. 1편에서 임모탄을 죽인 일행은 시타델로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맥스는 홀로 떠나고 퓨리오사 일당은 시타델의 하층민을 싣고 상층부로 올라가죠. 1편은 그렇게 막을 내림으로써 이후 이야기를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에게 찾아올 미래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타델과 무기농장, 가스타운이라는 3대 축은 각각 식량, 무기, 그리고 기름이라는 자원을 토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모탄은 무기농장과 가스타운을 자신의 수하들에게 분봉함으로써 권력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신을 광적으로 추종하는 워보이를 양성하여 새 도시를 자신이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1편에서 주인공 일행은 임모탄과 그의 참모진을 전부 죽였죠. 이는 정치적으로 기존 권력에 어느 정도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의 모두를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한 셈인데요. 문제는 남겨진 워보이들은 임모탄을 광적으로 신봉한다는 점이죠. 심지어 임모탄의 첫째 아들도 살아있을 뿐더러 무기농장과 가스타운에 남겨진 세력까지 감안하면 1편 종료 시점에 남겨진 이들은 큰 내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이번 퓨리오사 사가에서 디멘투스가 단지 가스타운을 점거하였을 뿐인데도 이모탄 세력과 40일간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더욱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게 하죠. 기적적으로 내전에서 승리한다 해도 희생을 치른 이들이 과연 외침으로부터 세력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디멘투스의 바이크 세력에 비하면 맥스가 떠난 퓨리오사 잔당은 철저히 퓨리오사 한 명의 무력에 의존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1편의 맥스가 떠난 이유를 이제는 도망간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맥스는 시타델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1편 이후 남겨진 이들의 미래를 이번 퓨리오사 사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퓨리오사가 이모탄이 그랬던 것처럼 독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편이 종료된 시점에서 시타델을 성공적으로 장악해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고 그녀를 숭배하는 서사시가 이번 퓨리오사 사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퓨리오사 사가를 보고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캐릭터가 다소 평면적이라는 것입니다. 1편에 비해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중간중간 개연성이 부족한 묘사뿐만 아니라 퓨리오사가 대사도 없고 지나치게 초인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부분에서 전편과는 달리 평면적인 캐릭터로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디멘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달고 다니는 인형에 담긴 의미이자 관객들로 하여금 디멘투스에게 몰입할 수 있을 만한 그의 과거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작상의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감독이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밖에도 퓨리오사와 디멘투스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멘투스는 지나치게 말이 많지만 퓨리오사는 말이 없고 디멘투스는 부하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퓨리오사는 동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죠. 디멘투스는 근육질의 남성이지만 퓨리오사는 앙상한 와중에 팔까지 잃어버리는 장애인 여성이고 디멘투스는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의 수장이지만 퓨리오사는 씨앗을 품는 농경사회의 어린이죠. 이 영화에서 디멘투스는 어떻게 봐도 악당이며 퓨리오사는 누가 봐도 선역입니다. 앞서 말한 1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이번 퓨리오사 사가는 1편 시점에서 미래의 역사가가 퓨리오사의 과거를 그리는, 다시 말해 시타델을 성공적으로 접수한 독재자 퓨리오사가 자신의 신화적인 일대기를 그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건 승자의 특권이니까요. 왜 디멘투스라는 악당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뇌피셜로 상상해보겠습니다. 앞선 1편의 결말에서 만약 제가 퓨리오사라면 이모탄을 숭배하는 남은 워보이 세력과 싸우기보단 그들을 포섭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모탄보단 더한 악당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그 악당을 처리했다는 이야기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모탄을 내 손으로 죽였다가 아니라 맥스놈이 이모탄을 죽여버리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새끼들을 잡으려면 너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퓨리오사가 이모탄 죽이는 걸 살아남은 아내들이 봤다고요? 걔네들은 어차피 퓨리오사의 혁명 공신들이면서 퓨리오사 없이는 권력을 부지하기 어려운 약자들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맥스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그녀는 영원히 시타들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때 죽였어야 됐다. 그러한 워보이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퓨리오사 사가는 제목 그대로 시타델의 유일신 퓨리오갓의 신화를 판타지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공감하진 않으니까요. 따라서 매드맥스 1편이 일리아스 같은 영웅서사시였다면 이번 퓨리오사 사가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번 퓨리오사 사가의 주제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퓨리오사이며 괴물은 작품 내적으로 봤을 때는 디멘투스, 1편까지 고려한다면 이모탄이 되겠죠. 물론 저 역시 퓨리오사가 이모탄처럼 무자비한 악행을 일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퓨리오사가 역사를 손에 쥔 권력자이자 대항마가 없는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녀가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백색의 가루로 칠했던 이모탄처럼 그녀가 이마에 칠한 가솔린이 점차 온몸을 뒤덮진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퓨리오사의 타락을 걱정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명의 결실이
독재로 이어진 사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